안녕하세요. 마롤플라워입니다. 오늘은 호야 식물을 분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상태를 보면은 화분에 비해서 지금 호야가 많이 자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지금 꽃도 펴 있죠. 아래쪽 물구멍 밖으로 뿌리가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살짝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물구멍 밖으로 뿌리가 더 무성하게 나와 있다고 하면은 이미 화분 안에는 뿌리로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구멍 밖으로 뿌리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 분갈이를 하실 수 있고요. 또 봄, 가을 주로 성장기에 이제 분갈이를 해야 식물이 이렇게 자라면서 뿌리도 잘 정착을 할 수가 있겠죠. 분갈이할 화분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이즈는 약 한 1.5에서 한 2배 정도 큰 사이즈를 준비를 했어요. 톱은 특성상 기존에 어떤 식물을 심었다가 꺼내놓은 상태여가지고 입구 쪽에 좀 물때 같은 것들이 끼어 있네요. 물구멍은 약 한 지름이 2cm 정도 되는데요. 화분망을 사용을 해서 물구멍을 막아야 물을 주었을 때 흙의 유실 같은 것들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분 받침 아래 화분망을 놓은 다음에는 이제 난석을 깔아주는데요. 시중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는 난석은 그 사이즈가 대중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제가 구입을 한 것은 소 사이즈의 그 난석입니다. 보통은 한 중 정도의 사이즈 난석을 구입을 하시면 큰 화분을 심을 때나 작은 화분을 심을 때 두루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작은 화분을 심을 때는 아래 꼭 난석이 아니어도 마사토 같은 것들을 세척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화분 바닥에 이제 망을 깔고 그 위에 이제 난석을 채워주는데요. 화분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라인이 있죠. 그 라인까지 맞춰서 난석을 깔아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화분이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사이즈에 따라서 그 배수층을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그 호야가 심어진 화분을 보면은 한 15cm가 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분을 요 라인까지 흙을 이제 채운다고 봤을 때 그 화분 높이 정도의 흙을 이렇게 보고 밑에 흙을 조금 먼저 깔아준 다음에 기존의 호야를 꺼내서 위에다 올려주시고 그리고 화분과 그리고 흙 사이에 빈 공간들을 더 채워주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는 흙은 제가 이제 화원에서 구입해 온 이제 소독이 되어 있고 펄라이트나 그 외에 다른 이제 비료 성분들이 섞여 있는 그래서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가지고 관엽식물 같은 것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배양토인데요. 일반적으로 뭐 상토라고 부르기도 하죠. 식물용 배양토를 한 스쿱 정도 화분 안에 그 난석 위에 깔아줄게요. 이렇게 한 스쿱 정도 흙을 넣으시고요. 가운데 부분을 조금 이렇게 파내서 식물을 넣을 자리를 마련을 해줍니다. 호야를 지금 꺼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는 뿌리가 그렇게 많이 자라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흙이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져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따로 뿌리에 있는 그 딱딱하게 굳어진 흙을 제거해 주거나 하지는 않고 그대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를 하는 주기는 보통 식물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화분에 비해서 식물이 아주 많이 자랐거나 물구멍 밖으로 이제 뿌리가 많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매년 하지는 않고요. 보통 한 2년 이렇게 3년 키우시고 이렇게 분갈이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화초 아래에 한 스쿱 정도 흙을 깔고 호야를 넣어 봤는데요. 지금 옆에 있는 그 라인에 비해서 식물이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옆에 흙을 채우시면서 조금 호야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흙을 채우시고 그 흙의 높이를 이제 화분 가장자리의 그 높이보다 한 1cm 정도 낮게 해서 흙을 채워주시면 되세요. 흙을 채울 때는 너무 손으로 꾹꾹 누르시게 되면은 물의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씩 눌러주시고 물을 한번 흠뻑 주시면 흙이 잘 다져지기 때문에 그렇게 분갈이를 마무리하흙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흙을 좀 덜 채워졌네요. 그래서 계속 더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화분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흙이 확실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흙이 좀 부드럽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좀 약간 누르면은 흙이 계속 그 틈새 사이로 들어가요. 너무 꽉꽉 누르지 않는 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 흙을 더 채워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세게 누르는 것 같지만 살짝씩 이렇게 다져주는 정도거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흙 가장자리 라인에서 한 1cm 정도 낮게 흙을 채워줍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위쪽까지 가득 채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을 주실 때 흙이 옆으로 흘러 넘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물을 한번 흠뻑 주면 이제 흙이 자연스럽게 다져지게 됩니다. 손으로 굳이 꽉꽉 누르지 않으셔도요. 이때 흙이 이제 물을 줬을 때 푹 꺼지게 되면은 흙을 조금 더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조리로 물을 뿌리셔도 되지만 뭐 샤워기를 이용을 해서 잎에 묻은 흙이라든가 화분에 이제 묻은 흙 같은 것들을 함께 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물을 충분히 줄게요. 예를 들어서 좀 물을 싫어하는 그런 다육 종류 같은 경우를 이제 분갈이 할 때는 뿌리가 흙에 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물을 주지 않고 한동안 잘 적응이 돼서 이제 뭐 새잎이 나기 시작하거나 이렇게 적응이 된 모습을 보이면은 그때 물을 한번 주시기도 하지만 이 호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흙이 젖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분갈이를 마친 후에 한 번 더 물을 흠뻑 줬어요. 물조리로 이제 흙에 물을 주다가 답답해서 화장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샤워를 해주면서 잎하고 그리고 화분에 묻은 흙을 좀 이렇게 닦아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관엽식물 키우시다가 이제 공중 스프레이를 잎 뒷면에다가 제가 해주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가끔씩 가지고 와서 물을 흠뻑 주실 때 잎 뒷면 하고 이제 윗면에 이제 먼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면서 한 번씩 샤워를 해주시면 깨끗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죠. 샤워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을 뿌려주실 때는 잎 쪽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흙이 흘러넘치지 않고 깔끔하게 물을 주실 수가 있어요. 네. 보시면 흙이 알아서 잘 다져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제 흙이 다져져서 너무 푹 들어갔다면은 흙을 조금 더 채워주고 마감돌 장식을 하면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이제 겉흙이 완전히 마르면은 물을 흠뻑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따로 마감돌 장식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이제 흙 윗부분에 돌로 장식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달걀 모양이라고 해서 에그스톤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에그스톤도 있지만 이렇게 살짝 광택감이 도는 그런 검정 돌도 있고 또 구멍이 이렇게 뽕뽕 뚫려 있고 붉은색을 띠는 그런 화산석 같은 것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화분 컬러에 맞춰서 지금 약간 붉은 계통의 토분이다 보니까 화산석을 놓아줘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화분이 뭐 그레이톤 같은 경우에는 뭐 에그스톤이라든가 그레이 컬러의 그런 장식돌로 장식을 하셔도 좋고, 우리는 이제 겉흙이 마른 거를 관찰을 하면서 물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큰 돌로 채워주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제 큰 돌만 들어서 겉흙이 이제 말라 있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기가 쉽고요. 이렇게 지금 배치를 해줘봤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빈 쪽에는 조금 잘 자란 그런 돌들로 흙이 이렇게 날리거나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것이 싫으신 분들은 그런 돌을 커버해서 마감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겉흙이 젖어 있다면 돌을 들었을 때 뒤쪽이 젖어 있겠죠? 그런 걸 눈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의 그런 에그스톤을 한 3개 정도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것도 예뻐요.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에그스톤이 좀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여러 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약간 그레이빛이 도는 그런 자잘한 돌을 사용해서 나머지 공간들을 이제 커버하도록 할게요. 작은 사이즈의 화분을 심을 때는 따로 모종삽을 구입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안 쓰는 그런 밥 숟가락 같은 거 있죠? 쇠로 된 거, 뭐 그 스테인리스로 된 거요. 그거를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마감돌 장식도 하고 이렇게 틈새 같은데 흙을 메꿀 때도 그걸로 퍼서 이렇게 조금씩 하시면은 훨씬 쉽게 식물을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모종삽을 사용을 하기는 했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꽃집에서 일할 때는 그 밥숟가락만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주로 마감돌 장식할 때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밝은 그레이 톤의 그런 마감돌로 장식을 했는데요. 에그스톤하고 색깔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살짝 어두운 느낌의 그런 돌로 한 번 더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에그스톤이 조금 눈에 띄려면은 바탕면에 있는 그런 마감돌의 색상을 뭐 약간 붉은 그런 자잘한 돌을 사용하셔도 예쁘고요. 포인트로 에그스톤을 좀 포인트 주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조금 어두운 톤의 그런 자잘한 돌을 또 구입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예쁩니다. 이런 돌 장식은 본인의 이제 감각이라든가 또 식물의 그 잎 있죠? 잎의 색감에 또 잘 어울리는 그런 돌 장식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예쁘게 화분을 심고 또 마감을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겉뜨기 바르는 것을 보시려면은 마감돌 장식을 꼭 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 이 장식을 하는 거는 이제 플라워샵 같은 데서 좀 상품성 있고 예쁜 그런 식물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돌 장식까지 마무리를 해서 판매를 하죠. 그래서 꼭 하지 않으셔도 되는 과정이니까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호야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호야라는 식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심은 호야는 잎색이 원래 처음에는 짙은 녹색을 띄었거든요. 그리고 가장자리만 화이트로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었는데 잎색이 점점 좀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빛이 조금 셀 경우에는 잎이 약간 바랜 듯이 밝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똑같은 환경에서 또 나란히 키우고 있는 호야가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잎이 좀 밝았는데 새로 나오는 잎들은 또 진한 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약간 기온에 따라서, 또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잎 색깔이 조금 변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잎이 아예 다 몽땅 다 흰색인 경우도 있고요. 또 그 흰색으로 나왔다가 또 잎색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핑크색을 약간 띠는 그런 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잎 색깔들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꽃도 볼 수 있고 잎도 잘 자라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꽃대가 이렇게 쭉 길게 나오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잎이 거의 안 나오고 긴 이렇게 약간 줄기만 길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꽃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거를 이제 잘라주시면은 꽃이 안 피겠죠. 길게 나올 때 그거를 유지해 주시면은 그 끝에서 꽃이 막 펴요. 그리고 매년 5월 정도가 되면은 그 같은 위치에서 꽃이 계속 피거든요. 그래서 그 줄기를 꽃이 한번 졌다고 해서 잘라내시면은 또 꽃이 안 피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두시는 게 좋습니다. 꽃이 떨어지고 나면은 끝부분이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는데요. 그것들을 그대로 그냥 유지시켜주면은 매년 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집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는 호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5월에 꽃이 핀다고 하지만 지금도 이제 꽃이 계속 폈다가 졌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야는 또 꽃도 볼 수 있는 식물이라는 거.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